네, 한국과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좌시하지 않겠다 한 목소리로 경고를 했습니다. 북한도 뉴욕에 있는 차석대사와 평양의 외무성 부상까지 나서서 반발하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그러나 북한의 반발 수위가 과거와 비교했을 때 좀 낮다, 이런 분석도 없지 않습니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김주환 기자 나와 있습니까? 네, 김주환입니다. 예, 방한을 했던 마이크 펜스 미 부통령, 어제 이제 북한에 대해서 이른바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라, 아주 강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이 밖에 또 어떤 말들이 나왔습니까? 네, 일단 지난 2주 동안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에서 택한 미국의 행동을 전 세계가 보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새로운 대통령의 힘과 결의를 전 세계는 봤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의 결의를 시험하거나 이 지역, 그러니까 아태주든 미군을 말하겠죠. 예. 아태주든의 미군의 힘을 시험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전략적 인내 시대는 끝났다. 이것이 바로 물론 본인 입에서 레드라인, 이른바 금지선을 넘지 마라라는 말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좀 더 비춰볼 때 북한이 전략적 오판을 하지 말아라, 이런 신호를 보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자, 우리 정부 지금 어떤 대북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우리 정부 역시 한미동맹 기조, 한미동맹이라는 것은 우리 안보에 있어서 변수가 아닌 상수입니다. 반드시 네. 기본적으로 깔고 있는 기존 안보 프레임인데요. 이 원칙에 미국과 맥을 같이 한다. 그래서 미국 사람이나 미국군이나 미국 관계자들이 한국에 같이 오면 꼭 한국말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함께 갑시다. 어제 펜스 부통령도 한국말로 함께 갑시다라는 말을 했어요. 그래서 예. 이런 배경하에 황교안 대행도 확고한 북핵 불용 원칙, 그리고 대북 제재 철저한 이행 등을 하겠다. 그러면서 역시 한미동맹은 핵심 축이다. 그러면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에는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해나가겠다. 이렇게 역시 대북 제재의 기조가 변함이 없음을 이렇게 거듭 확인한 상태입니다. 예. 근데 어제 펜스 부통령 발언 이후에 북한 당국도 이 외교관들의 입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 상당히 강한 발언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우선 설명을 드릴 것은 말로는 굉장히 강합니다. 예. 그다음에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 차석대사 김인용이라는 인물이 어제 뉴욕에서 기자회견을 자초했습니다. 그래서 한반도를 세계 최대의 분쟁지로 만들고 노는 것이 바로 미국이다. 그래서 핵전쟁이 언제든 발발할 가능성이 한반도에는 조성되고 있다. 그러면서 미국이 군사행동을 감행한다면 우리도 미국이 원하는 종류의 전쟁 모드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 그렇게 대응을 했습니다. 그 평양에서도 마침 김인용 차석대사보다 높은 사람이죠. 한성열 북한 외무성 부상, 과거 북한 외무성 미주국장을 지낸 인물인데 BBC 기자들하고 만났습니다. 그래서 만약 미국이 자신들을 향해 군사공격을 계획한다면 우리도 역시 같은 방식으로 핵 선제 공격을 대응하겠다. 그리고 미국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하게 된다면 그날이 바로 전면전이 발발하는 뜻이다.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죠. 네. 자, 그런데 주목할 만한 부분은요. 북한이 과거 같으면 이제 북한군 장성급 인사가 직접 북한 매체에 나와서 입장을 발표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좀 그러지 않아서요. 이게 어떤 복선이 깔려 있는 것은 아닐까요? 북한의 대외 위협이나 그러니까 대외 정책을 판단하는 것 중에 하나가 복식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이명박 정부 때 특히 그런 일을 많이 했었는데요. 이런 어떤 위협적인 발언을 할 때는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인물이 군복을 입고 나와서 굉장히 강도 높은 발언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북한의 조선중앙TV 당시 화면들을 보면요. 북한 주요 군 지휘관기를 뒤에 배경에 걸어놓거나 이런 경향성을 보였는데 지난 3월이었죠. 한미 연합군사훈련을 할 때 미국이 나중에 언론 보도를 났습니다. 특전부대들이 한미훈련에 참가를 했다. 이때 3월 26일이었습니다. 역시 북한군 총참모부 대변인 성명을 발표했는데 네. 이때부터 좀 조짐이 바뀌기 시작했죠. 군복을 입은 군인이 나와서 한 것이 아니라 조선중앙TV 아나운서가 대독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어제 역시 북한 외교관들 그리고 태양절날 김정은의 복식을 갖고도 판단을 할 수 있죠. 인민복이라든가 이런 복장을 입지 않고 군사 퍼레이드를 하는데
양복을 입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이 어떤 본인들이 그 대내적으로는 굉장히 움츠러들고 있고 그리고 겁도 나고 그래서 우리 역시 굉장히 대외적으로 유화 모드로 바뀌려고 한다라는 네. 신호를 보낸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러니까 반발 수위가 과거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졌다. 조심스럽게 이렇게 좀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자 북한이 지난 토요일 태양절 행사 때 유자 핵실험을 포함해서 군사 도발을 하지 않았는데요. 오는 25일이 또 북한군 창군 기념일 아니겠습니까? 북한으로서는 이날도 정치적으로 매우 의미가 있는 날인데 6차 핵실험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까? 반반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예. 이유 중에 하나면 5월 달에 국내외 북한의 입장으로서 국내 정치 일정이 없다라면 도발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우리로서는 대통령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과거 예. 북한의 대통령 선거를 앞둔 전후한 북한의 행동을 볼 때 이른바 나름대로 자기들이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은 항상 자신들의 입장을 어느 정도 궤를 같이 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선출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 당시 과거의 경향을 보면요. 그럴 때는 대통령 선거 앞두고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른바 군사 도발을 하면 할수록 강도 높게 하면 할수록 보수표에 표가 많이 몰린다라는 것을 북한 역시 과거 경험상 굉장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번 4월 25일 북한군 창군 기념일 때는 반반이다. 또 하나 징후는 지금 칼빈스 남등이라든가 미국의 그 대북 군사적 압박수가 굉장히 높은 상황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서 설명드렸듯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레드라인을 넘지 말아라. 그리고 어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잘 처신해야 한다. 이런 말도 했다라고 해요. 이런 와중에서 북한이 쉽게 이렇게 그 도발을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은 점점 낮아지지 않느냐 이런 전망들이 있는 거죠. 예, 자, 마지막 질문인데요. 북한이 지금 협상 테이블에 들어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중국발로 지금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좀 신빙성이 있는 내용입니까? 일단 뭐 신빙성이라기보다는 앞에 말씀드렸던 그런 정황적 상황 하에서 예. 이 북한 길림성에 있는 지리인데 왕성이라는 북한 전문 교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그 인민일보 자매지죠. 황구시보에 오늘자 그 칼럼을 실었습니다. 예. 이런데 중국 학자들이 이런 선을 사실은 북한의 변화라든가 이런 방증 자료로 많이 보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근거가 역시 태양절 때 레드라인을 넘지 않았다. 그럼 이거 역시 협상 의지를 내비친 것이다. 이렇게 해석했고요. 그리고 이 태양절 전쯤에 북한이 최고인민회의 대의원대회를 열어서 18년 만에 조선노동당 외교위원회를 하는 것을 복원시켰습니다. 그래서 위원장에 이수영 첫 외무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부위원장이 김교관이라는 인물인데 과거 9.19 공동성명을 합의했을 때 북한의 주역이었습니다. 이른바 대화파들을 전면으로 내세운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정황적 상황으로 볼 때 북한이 어떤 대화 테이블로 나오려는 모멘텀이 있다라고 해석들을 하는 겁니다. 물론 전제는 있습니다. 북한은 대화 복귀를 전제로 평화협정, 북미 간 관계 정상화 등을 고집한다면 이 카드는 현재로서는 한국과 미국이 당장 받아들일 수 있는 협상 카드이기 때문에 예. 이 의제를 정해놓고 나면 복귀를 한다 그래도 처음부터 굉장히 협상에 난항이 예상될 겁니다. 예. 자,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